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딴 데를 긁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정작 그렇게 갈 곳이 아니고 딴 데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고치고 손발 부분에 손 안 보고 엉뚱한 데를 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폭식적 강군, 일중독 아버지. 어떤 거냐면은 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300명쯤 있는 회사의 이사예요. 40대 중반인데 아주 일 잘해요. 이 사람은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직 일.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은 별로 못하면서 월급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 잉여인간. 잉여 농산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은 100kg인데 한 150kg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50kg은 남으니까 지금 쓸데없어가지고 그런 걸 남는 데 가지고 잉여 농산물.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쓸데없는 인간을 가지고 잉여인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평가합니다. 일 잘하냐 못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잉여인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뭐든지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익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잘하면은 좀 칭찬해주고 안 그러면 그냥 매몰차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워요. 일을 너무 잘하고 인정받고 하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이모 집에 있다가 이 아들이 이제 이모 집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이모하고 엄마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막 폭식하는 거예요. 애가. 폭식해가지고 2달 만에 몸이 20kg가 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모 보니까 아니 한참 스쿨장기라서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겁나가지고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얘가 이런다 할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놀래가지고 빨리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래 애가 유학하지 말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정신분석 얘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정신분석하는 제 의사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이 아들은 딴 사람한테 말할 줄 몰라요. 딴 사람한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들, 근심, 걱정, 좋은 거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다 마음 사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끙끙끙 앓고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막 먹는 걸로 폭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보니까 뭐 때문에 폭식하냐. 엄마 아버지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물 잘못했으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신분석하는 그 이사분이 그 아버지도 좀 와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제 뭐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일 하나뿐인 아버지가 됐느냐? 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원래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상속을 이 아들한테 거의 다 넘어게 됐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고모들이 너무너무 억세버려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그냥 이 하나뿐인 아들에 가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막 싸워가지고.
그래 막 쳐들어오니까 이 아버지는 겁나가지고 자기 이동생들이 겁나가지고 이동생들이 거세니까 겁나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나가야 됩니까? 그 아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피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시누이들을 맞아 나가니까 시누이들 그냥 막 들게 패고 막 끌고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네가 왜 이웃은 가져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게 맞고 피나고 아버지는 피하고 그걸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다.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재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엄마는 실컷 두들겨 맞고 자기도 완전 거지가 돼버렸고 그것도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정말 난 절대 무능한 아버지 되면 안 된다. 난 절대 유능해야 된다. 이 사람들 철칙이 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그 때문에 늘상 일만 하고 그러니까 성진도 하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아버지 한 번씩 잘해준 게 너무 좋고 하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마음에 들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성적도 늘상 1등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들 하도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안 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엄마가 자기 아내하고도 하도 일중심이고 다른 사람들 마음 같은 생각하지 모르니까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할 지경에 처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막 폭식. 그리고 그때 벌써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몇 년째 수면제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불면증. 자, 그런데 이 정신분석은 있어 보니까 이 아버지도 이미 보니까 마음이 돈은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황량한 거예요.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사랑받을지도 모르고 오직 일, 성공, 힘, 능력 그만 추구하니까 아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감정이 통하지 않고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혼자 딱 마음 닫고 있고 절대 제 마음 이야기 안 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완전히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래 되고 폭식하게 되시고 이 아버지는 이제 막 거의 자살하다시피 했어요. 자기도 늘상 마음이 전쟁터 그죠. 일터 아니고 전쟁터.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마음이 너무 삭막하고 그래 자기도 인생에 재미도 없고 인생에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아버지도 수면제 같은 데 과다 복용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인데 그걸 모르고 딴 다리를 걸고 앉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서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소통하게 되었시고 아들도 그 마음을 알게 되었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도 서로 안에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 되었시고 하여튼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은 딴 다리를 긁고 있다. 사실은 문제는 마음인데 이 아버지도 문제는 마음인데 그걸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아들도 문제는 마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할지도 모르고. 자, 인간은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심리적 현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객관적으로 세상은 참 잘 살고 있다. 참 성공했다.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심적 현실은 형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열등감 여성. 그래서 어떤 여성이냐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 자기 눈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눈은 아주 단축 구멍. 그만큼 작아지고 너무너무 보기 싫은, 절대 눈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그렇다는 생각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보니까 남자친구인데 그 남친구한테 자기 눈 이야기를 가끔 한대요. 난 눈이 너무 작아지고 하는. 남친구가 눈을 또 보면 아닌데? 눈 괜찮은데? 시원하게 잘생겼는데? 그러면 이 사람 화내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 왜 이 발리 거짓말을 하냐고? 남친구가 아니라고. 진짜 눈이 잘생겼다고. 그럼 너 시원하고 좋다고. 그럼 이 사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자가 자기를 떠날까 봐. 왜요? 자기 눈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남자 자기를 떠날까 봐. 전화만 좀 안 와도 걱정이 되고, 그래 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남자는 남친구는 이제 좀 이상하다 그러시고. 그래 이 사람 이제 자기 눈을 고치려고 성수술하러 갔어요. 엄마하고 둘이서 같이 갔는데 엄마 쫄라가지고. 엄마하고 졸라가지고 성수술을 가니까 그 의사 딱 보면 아니 이 눈을 왜 수술하냐고. 이 눈은 지금 보니까 충분히 괜찮은데 이쁜데 왜 수술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자기 생각에는 이 눈이 절대 안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눈을 좀 크게 가지고 이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남편도 남자친구도 안 떠나고, 그래야 자기도 의탁할 수 있고.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눈에 선글라스 끼고 싶대요. 자기 눈 가리려고. 왜냐하면 딴 사람 자기 눈 보고서 혼자 쓰게 되면 와, 사람들이 저렇게 작을 수도 있구나.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눈 일사가 어떻게 하냐고. 시집 못 간다고. 지금 남친구인데 그 남친구 떠나간다고. 그래 엄마 쫄라가지고 엄마 볼 때 일단 네 눈 이쁘다, 크다, 괜찮다. 이사도 가니까 이사도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사 생각에는 이 여성분이 돈 잘 버는가 봐. 배 아프는가 봐. 그래서 그게 들고. 그래서 마침내 그걸 못 이기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은 네 눈 괜찮다는데 이 사람 절대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는 객관적 현실과 이 여자의 심적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볼 때 여자의 객관적 현실은 눈이 괜찮고, 그리고 눈 사이즈도 괜찮고, 눈도 시원하고 아주 괜찮은데, 이 여자 볼 때는 자기는 눈이 단축만 하고 조그맣고 그럼 못생겨가지고 그 때문에 딴 사람한테 미움받는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항상 힘들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남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알쓰면 좀 낮이 아니고 밤에, 사람 보는 밤에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봐야 좀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걸 견뎌 못해가지고 여자가 성수술을 가도 있어도 할 필요 없다고. 전부 다 그런 말 하니까 여자가 그 말 맞긴 맞을 것 같아. 자기는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직장도 그만두버렸어요.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딸 데리고 이제 거기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한테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서 이제 이 딸 진단하면서 한 1년쯤 지났대요.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한테 1시간 그 치려면 한 얼마 받는지 아세요? 훨씬 넘게 받지. 훨씬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그분은 한 15년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50만 원 그래 받았대요. 1시간 45, 그러니까 45분이에요. 한 타임에. 45분 한데 20만에서 조금씩 받으면 50만 원. 20년 전에 엄청 받죠. 그래서 1년 동안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여성에게 어릴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이제 잘리고 누는데 엄마 아버지 옆에 싸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다가 엄마 아빠가 싸우길래 듣고 있는데 엄마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냥 그거 갖다 내버려. 싸우다 보니까 말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서 사람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힘들다, 갖다 내버려 그런 말 안 나오는데 자기는 엄마가 남편한테 힘들다,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니까 남편 그래 힘들면 갖다 내버려 그래서 나오고 하니까 왜 동생한테 안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보면 자기가 볼 때 동생 눈이 쌍꺼풀이고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동생은 눈이 쌍꺼풀이고 이쁘니까 엄마가 힘들다, 아빠 갖다 내버려 그런 말 안 하고 나는 눈이 못생겨가지고 단추국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 힘들다고 아빠는 갖다 내버리라고 그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잘해야지. 눈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여성의 어릴 때부터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자기 눈은 못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딱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딴 사람 볼 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확실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릴 때의 그 아이가 난 눈이 작았어. 난 눈이 작았어.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 날 싫어하니까 난 어떻게든지 이 눈을 가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비 맞춰가지고 쫓겨내서 말할 때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가다가도 눈 보면 아유 뭐 저 눈이 다 싶어가지고 도망칠까봐. 남친구는 이 사람 좋아서 가까운데 이 사람 자기 눈 때문에 남자 도망칠까봐 조금 뭐라도 겁내고 막 모든 인간관계를 겁내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의 차이예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 현실, 잘못된 심리적 현실을 우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그 아이를 찾으라. 아까 이 여자분이 1년간 정신치료받고 그때서야 그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어릴 때 내가 그 엄마,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내 눈이 이쁘지 못해서 엄마가 나를 너무 힘들어하고 내 눈이 이쁘지 못해서 아빠 날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서 어린 아이가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 심적 현실 속에서 살았구나. 그걸 알 때니까 이제 여자는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이젠 자기 그걸 봐도 저는 자기 그걸 볼 때마다 아유 너희 왜 저리 작아? 왜 저리 못생겼어? 다 날 싫어하겠다? 날 버리겠다? 내 남친구 날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냥 이 정도 눈들도 살 수 있겠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심리적 우리 정신분석, 정신치료도 보면 다 하는 게 이거예요. 뭐 하는 거? 그 아이를 찾는 거. 이거 찾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고 돈이 그리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확실히 아신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 또 예로 남자와 함께 아주 난잡한 여성이 있어요. 이쁜 미혼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친구 사귀다가 그 남친구가 좀 원하면 몸도 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데 심지어 남친구가 자기를 빌로 탐탁하게 이긴다 싶으면 그냥 남친구를 욕해가지고 그냥 같이 자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남친구를 붙잡고 있다가 그 남친구가 이제 이 여자를 좀 좋아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는 그 남친구를 피하고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는 것도 딴 남친구를 스페아로 구할 때까지는 놔뒀다가 딴 남친구를 딴 구해놓으면 그때 이제 이 남친구를 차버려요. 그래서 또 이 남친구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이 남친과 자기를 좀 좋아하고 자기 좀 가까이 오면 또 차버리고 또 딴 남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상 육체 관계는 같지만 마음이 오가는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러다 정말 파탄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정신과 그게 분석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참 해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릴 때 엄마가 우울증 엄마예요. 우울증 엄마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엄마는 있지만은 자기 심리적으로는 엄마는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아이로 잘 느끼시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불쌍히 보던 외할머니도 5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 엄마도 날 버렸고 외할머니도 죽었지만 외할머니도 날 버렸고 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날 버린다.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고 혼자서 쓸쓸하고 그래서 남자를 왜 사귀느냐?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 마음 채우려고 남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사귀다 이제 남자한테 가까이 오게끔 그럼 몸을 금방 쳐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을 달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남자 뭐 육체관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외로움을 달리고 육체관계를 갖는 거예요. 묶어두려고. 그런데 그 남자한테 정말 좋아서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차버린 거예요. 왜 차버리냐? 보니까 여자는 어린 마음, 여자의 어린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 아픔을 겪지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좀 됩니까? 아니. 이 자친구가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좀 말되는 생각이냐 그러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습관을, 성격을 갖는 거예요. 비의식의 그 아이. 그러니까 비의식. 이게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비의식이란 말 쓰지요. 우리 보통은 이제 본 의식과 무의식이란데 이분은 의학 전문 박사이니까 이분은 비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의 말이 안 옳겠나 싶어서 저도 비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비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게 무의식이고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니까 비의식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심리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 밖에 있는 외적인 것은 관심 많고 정보가 있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면에서 어떤 아이가 있고 내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이렇게 행동하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리지만 입다가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딸한테. 왜 그래요? 어릴 때 자랐던 분위기가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그것이 인정받고 너그리 용서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진실 말하면 그래 네 잘못했다면서 막 책망하고 진실 말한 게 바보 같은 그런 집안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전부 딴 사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습관이 된 그런 아이가 딱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심리적 현실이에요. 그런 게 심리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라.
그 다음,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의 소리. 성님들, 마음의 소리. 납니까? 마음의 소리 귀를 기울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일중도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불면증 때문에 수면증 문제됐잖아요. 불면증 왔으면은 이제 우리는 내가 불면증 왔네가 아니고 왜 그럴까? 왜 불면증 왔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비의식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주고 요것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프사님 보면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보면 나이프사님 안에 있는 비의식 속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제 늘상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아이가 환경이 조금 이제 그래 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막 지금 그 아이가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불안하다, 염려한다, 이제 왜 이러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소리 귀를 기울이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이가 마음이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겁나니까 어떻게 했다? 폭식했잖아요. 폭식할 때 그 폭식을 애가 왜 저러지?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폭식할까? 또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왜 그리 불안해서 잠 못 잘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비슷하게 왜 할까? 마음 현실이 어떠하다. 너무 외롭고 쓸쓸한 전쟁터. 안식도 없고 불안도 없고 늘상 싸워야 되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불면증, 폭식,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삶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다. 외적인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시작.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뒤쪽입니다. 제목 시작.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실제로 못 산다. 자, 그 다음 마음이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를 들어봤습니까? 플라시보 효과.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을 그냥 맹물로 넣고 이 물이 제주도 사계리 그래서 너는 만병통치 생수입니다 하고 유명 그 사람이 그뭡니까 페트병 그 딱 라벨 컨셉 붙여가지고 그래 페트병에 딱 라벨 붙여가지고 만병통치 생수 그리고 유명 선생도 옷도 그 가운이죠 흰 가운 그거 딱 입고 아주 근엄하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규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드시면 만병통치입니다. 지금 목사님 머리 아프시죠? 이거 드시면 머리 나으십니다. 하면 오 목사 유명 목사를 믿는 만큼 나아버려요. 전혀 아닌 건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돼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뭐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약을 주는데 무슨 약이냐면 그냥 껍데기만 있고 실제 가는 것은 밀가루. 그런데 그걸 집에서 이것은 굉장한 진통제입니다. 이거 먹으면 오늘 밤에 아프지 않고 잘 주무실 겁니다. 하면은 의사가 근엄하게 권유케 그 말하면 환자가 그걸 먹으면 실제로 진통 효과가 있어요. 참 잘 잡으래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약의 효과 있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마음 믿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수학 시험을 이상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그 분명히 틀렸다고 할 것이다. 바로 풀면은. 그러니까 내가 틀리게 풀어야 우리 선생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틀리게 풀어야 선생님이 맞다 해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지만 다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적이 60명 중에서 첫 시험이 45등급쯤 나왔어요. 사실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주 시험만 쳤다면 40등에서 50등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월요일마다 시험 치는데 주일에, 그때는 일요일이죠.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그냥 공부 안 하고 애 치워라. 늘상 40등에서 50등 치워라. 그래서 그냥 낚시를 갔어요. 봄날. 낚시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낚시 실컷 하고 그러고 왔어요. 공부 다 안 하고. 그리고 자고 다음날 시험 쳤어요. 월요일에. 시험 쳤는데 수능 너무 보니까 발서 13등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공부 하나 뭐 별로 많이 안 했지만 하여튼 공부 안 해도 늘상 10등 정도 하는 거예요. 60등 중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왜 그렇지?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나는 공부 아무리 해도 45등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공부 한 배로 그냥 성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구나. 여러분들 지금 어딜까 문화체육부 차관에 장미란 씨 있잖아요. 옛날 그죠? 장미란 씨.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신북시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는 무장급이죠. 그 육도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한번 전지훈련을 갔어요. 중국 전지훈련을 가서 이제 중국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우와, 자기가 뭐 용산인지 인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는 한국에서 저기력이 135kg인데 중국에 보니까 140, 150 그래 막 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140, 150 나는 135로서 이게 내 한계인 줄 알았는데 140, 150 그래? 그래서 자기도 140 될 수 있는 건가? 140이 되는 건가?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국에서 140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걔들도 뭐 하는 거 나도 내라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좀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누가 끊었다? 자기 스스로 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계를 끊고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달리간 사람들. 미국에서 이제 1마일이 한 1600m 정도 조금 돼요. 그 정도쯤 되는데 1마일 달리기를 하는데 그 4분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애쓰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래도 1마일을 4분 넘겼어야 도착하는 거예요. 4분 5초, 뭐 4분 3초. 최대한 가까이 해도 4분 3초, 4분을 못 넘겨요.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 한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확 달리다 보니까 1마일을 4분 안에 통과해버렸어요. 그게 미국 온 전역에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냥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한 사람이 막막 나오는 계세요. 절대 돌파하지 못한 그 벽을 한 명이 누구 나니까 다른 사람 지금 다 마음에 벽이 없이 나니까 그 사람이 돌파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계를 누가 끊어놓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한계를 끊어놓고 자기는 이밖에 못한다. 그리고 옥목사도 제가 이제 그때 낚시 안 갔으면은 낚시 안 가고 늘상 난 45등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지. 못하면 50등 가잖아 하면서 그걸 공부했다면 그 마음의 벽을 못 깼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헤매다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낚시 가는 바람에 한번 실컷 노는 바람에 낚시 가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오직 자연 속에서 강 보면서 탁 던져 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강 보고 고기 보고 고기 잡으면 너무 기뻐하고 고기 입질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딱 입질하고 탁 끌어내면 그냥 탁탁 하면 그 기분. 그러고 나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런 비의식 속에 있던 그런 고정관념 내 스스로
만들었던 그 한계, 그게 자기 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다음날 시험 볼 때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도 시험 볼 때 그냥 지금까지 공방주에서는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육체도 그리고 내 능력도 제한해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늘상 그러니까 막노도 난 사람이에요. 막노도.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어떻게 어떤 일이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자기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하니까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천재가 나왔습니다. 천재. 막노도 난 사람인데 천재라는 게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뭐가 됐냐. 천재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막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일한 무식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밖에 못한 친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플라세보 효과, 그 다음 또 노세보 효과.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커피를 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밤에 잠 좀 못 잘 거다 생각하고 다음날 이제 너 밤 잘 잤냐니까 아유 커피 마시는데 어떻게 잘 잤겠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야 그 커피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야. 뭐 때문에 잠 못 잡니까? 카페인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카페인 없는 커피인데 왜 못 잤어요? 마음이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효산도 이제 그 약을 잘 타려고 하면 그죠? 아주 근엄하게 너무 질시하게 옷도 좀 더 좋은 거 있고 더 권 있는 거. 자, 그 다음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냥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냥 TV를 보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코미디 나와서 웃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한참 웃었대요. 다음날 조사를 보니까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적 없는데 갑자기 왜 이리 됐냐고.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TV만 봤다고. TV에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아 참 TV에서 너무 재밌어 막 웃었다고. 그럴 때 몸이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사가 그랬다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웃음을 조금 막 큰 소리로 마음껏 웃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안에 엔돌핀도 막 나오고 몸에 좋은 그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몸이 운동을 하는 효과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웃음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데 특히 이게 잘 먹힌 대상들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한테는 이걸 그냥 웃긴 것 좀 해주면 애들이 막 웃으면은 그냥 애들이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병원 소아병원 특히 그 코미디언들 있죠.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 웃기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낫게 한대요. 말 도움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도 몸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참 웃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또 웃을 일 없어도 지금 혼자 있으면 웃을 일 필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혼자서 하하하 막 그래요.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안 하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 막 하다 보면 내 얼굴 보면 실제 웃고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좀 또라이예요. 그래 실제로 막 그렇게 하하 웃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남편 옆에 있어도 뭐 하든 말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웃을 일 없어도 내가 웃으면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제목, 암세포도 죽이는 마음의 힘. 이 뭐냐면 신개발 항암제. 그러니까 항암제 이름은 아주 복잡해서 안 적었습니다. 이제 의사분이 항암제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항암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온 환자한테 이 항암제를 먹이면서 새로 개발한 항암제라고. 이거 정말 내가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라고. 참 진짜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경험도 이제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그 환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항암제 먹고서 몸이 그냥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항암제를 이제 딴 데서 검사해보고서는 이 항암제는 효과 없다. 그래서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 그걸 또 봐버렸어요. 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환자가 또 그냥 다시 몸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사기를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밀수 그래 정밀수 아주 맹물집에서 이거 새롭게 받는 함치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전에 것보다 2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환자 또 의사 또 전부가 그걸 말할까? 의사 또 그걸 마시니까 또 이 사람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밀수라는 걸 또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환자가 또 나중엔 암이 그냥 집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치료? 상상치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 마음으로 우리의 병까지 육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내니까 이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원리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로 이제 자기는 병을 차려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그러면 그 암 환자에게 당신의 이 암 세포, 암 조직을 몸 안에 있는 백혈구 그것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이것들 다 죽이는 걸 상상해라. 그러면 실제로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그걸 하는데 환자를 또 해보니까 그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냐. 그 백혈구 혹은 면역세포가 탱크처럼 돼가지고 탱크 하나 그려놓고 탱크에다가 이름은 백혈구 혹은 면역세포 그래서 가지고 그 탱크들이 암세포, 암질을 둘러싸가지고 포격 퍼가지고 암세포, 암질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 그걸 상상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렇게 하면 날 수 있다니까 환자들은 아니 암질보다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실제로 그 상상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리고 암세포, 암세포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그 자리가 면역세포, 암세포로서 그리고 백혈구로서 이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주고 그걸 상상을 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지만 상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님들 이걸 그지요?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아픈 데 없나 보니까 잇몸이 조금 그래 요거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성님들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45세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대 때 귀신 들렸어요. 여자가. 그런데 지금 내가 30대인데 1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30대인데 지금 여전히 10대의 얼굴 몸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막 축사해가지고 귀신 나와버렸어요. 귀신 나오고 나니까 즉각 30대의 얼굴과 몸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는 10대라 생각 확신하고 있으니까 몸도 따라서 10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의 놀라운 유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다중인격자, 그 말 들어보셨어요? 다중인격자. 이 사람들은 어떠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생각하면 이 사람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바뀌어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지고 건글도 이렇게 되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더 멋있는 나형 주사다. 그 생각하면 실제로 나형 주사처럼 이렇게 막 그거가 되어지고 실제로 폼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누구라 생각하면 그걸 100% 믿어버려요. 100%. 그러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당뇨병이 있다면 자기도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상상임신. 자기가 진짜 임신 안 했는데도 임신했다고 상상하니까 임신부처럼 몸의 체형이 바뀌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상상 임신하면 강아지가 그냥 젖이 나와버려요. 새끼 안 뵀는데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마음이 인생을 지배하고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젠 내 마음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아시겠습니까?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 생각하냐? 그에 따라서 내 모든 성품, 행동, 그리고 습관 다 바뀝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말하는 자존감, 자아상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내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자상, 자존감.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로 믿어버리면 믿는 만큼 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겠지만 난 아무것도 아닌 비비한 존재다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지금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시고 그리고 이 말씀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믿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어린애 같은 유치한 생각으로 나는 눈이 단추구멍 같아서 모든 사람 날 싫어할 거야. 자 혼자서 심리적 현실을 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통에서.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까? 사람 실험을 해봤대요.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보면 저는 벼룩 못 봤어요. 여러분들 벼룩 봤습니까? 그 선생님 보셨어요? 시골 있을 때 벼룩이 얼마 정도 띱니까? 뛰는 거 봤어요? 벼룩 뛴데 많이 들어봤는데 벼룩 점프하면 얼마쯤 띱니까? 그냥 보면 받고 뛰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랬네요. 하여튼 벼룩 예를 들어서 저는 점프 못 봤어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보고 이제 사진만 봤는데 벼룩 점프하면 예를 들어서 3cm 뛴다 합시다. 그런데 이 벼룩이 한번 점프하면 평 뛰면 3cm 팍 뛰고 탁 내려오고 팍 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병수에 집어넣고선 병은 높이가 15cm 그리고 병마를 딱 막아버려요. 그럼 벼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격이 천성이 뛰는 걸 좋아하니까 팍 뛰어요. 뛰는데
팍 뛰니까 머리가 팍 부딪혀요. 아야. 그래도 팍 뛰는데 또 아야. 벼룩 대가리라도 생각할 줄 아니까 내가 많이 뛰면은 아프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뛰겠습니까? 딱 자기 뛰고 싶은데 제가 제한을 부려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 벼룩을 바깥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밖에 못 뛰어요. 왜요? 나는 이제 이밖에 못 뛴다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벼룩이 난 이밖에 못 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밖에 못 뛰어요. 아까 옹부스가 그랬잖아요. 공부도 난 해봤자 45등밖에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 돼버린 거. 그런데 그게 딱 낚시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그게 깨질까? 그 다음부터 한계가 또 깨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가능성들을 발휘 못하고 죽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주입한 그런 자기 자신의 한계 미리 딱 담을 쳐놓고 이게 내 한계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왜?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발음 좀 좋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믿음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무능한 자를 보면은 무능해져요, 실제로. 나를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면 그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그 다음 3번 같이 시작. 비의식 반대말은 의식. 아이고, 우리 정선 선생님 잘 들으시네요. 비의식. 그리고 수면 아래 있는 것은 비의식이고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의식이고.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무엇을 비유로 지금 한 겁니까? 빙산. 여러분들, 빙산이 바다 위에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래 보면 위에는 조그만 해도 바다 아래쪽에는 수면 아래쪽에는 훨씬 거대한 빙산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의식이 있고 비의식인데 의식은 우리가 굉장히 넓게 보지만 그것은 비의식에 비하면 의식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비의식이 너무 크고 거대하고 넓고. 그런데 이 비의식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우리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비의식 속에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의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 비의식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우리 전부 이야기했던 영화 있잖아요. Inside Out. 그 영화 보면은 비의식에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의인화해가지고 막 한 영화예요. 그런데 하여튼 비의식 속에는 어떻게 숨어 있냐? 고통도 숨어 있고 상한 감정, 한 맺힌 것도 육신의 욕구도 금전 욕구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비의식 속에. 온갖 것들이 다 숨어 있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식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의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의식을 알고 이 비의식을 우리가 고치고 이 비의식을 정리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생각도 바뀌어지고 믿음도 성장이 되어집니다. 비의식. 그래서 이 비의식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비의식이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자기의 비의식을 안다는 것이 그 다음 뭘까요? 중요하다. 정신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신분석. 아까 말씀한 1시간에 20년 전에 20만 원, 50만 원, 1시간 45분 동안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1년 돼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이렇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당신의 그런 생각을 만들고 이 아이가 당신의 섹스 중독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알아내는 거. 그 한데 1년쯤 걸려가지고 이 비의식을 알아내는데 정신분석이 뭐 하는 것이냐? 비의식을 분석하고 비의식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비의식을 탐구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 이게 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 예를 보니까 하반신마비 이 환자와 형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신분석에 제일 시술할 수 있는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이제 비의식 분야로 확대해가지고 이제 탐구해낸 사람이에요. 이제 보니까 한 환자 왔어요. 이 환자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반신 마비해버렸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여자분이 왜 그런가? 여자분도 이유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건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해달라고. 혹시 정신적인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그걸 데려온 거예요. 데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환자를 정신분석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자유연상법 그걸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내는 게 무엇이냐. 이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을 짝사랑했대요. 그런데 언니 남편이니까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분명 자체가 죄 같고, 그냥 죄식소에서 아무한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행동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만 끙끙 앓으면서 지났대요. 그런데 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장에서 형부가 언니의 시신이 있는 관 앞에 탁 서는 걸 보면서, 그때 자기가 이제, 이제 형부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 형부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이 환자가, 그때는 아직 환자 아니었죠. 그때부터 여자가 하반신이 이상했지만 하반신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분석해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언니의 남편을 짝사랑하고, 그리고 그 언니가 죽었다고 그 언니의 남편, 자기 형부를 그렇게 결혼 대상을 생각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죄스럽다 생각할까, 그 죄의식이 여자의 몸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풀어지니까 몸이 다 나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비의식이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요. 그 다음 보니까 주로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정신분석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하 청년에 대한 이해 못할 감정, 이게 뭐냐?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으면 집 살라고요. 밥도 먹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30대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애들 밥을 해주는데 애들 한 말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초식동물로 알아? 왜 풀밖에 안 줘? 우리가 채식주의자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하여튼 US까지 이제 정신분석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 딸이 밤부터 말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채식주의자? 그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연상법, 또 머릿속에서 이제 비의식의 것을 꺼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그의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였지. 누구냐면, 자기가 이제 영어회화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어회화 반에 보니까 한 키 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냥 뭣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꿀탕경 끼고, 그리고 그 청년이랑 영어회화 반을 같이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있으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그 청년이 그래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 좋더래요. 그냥 마음이 그래 설레고, 마음이 착하고, 왜 그런지.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청년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대요. 키가 좀 크고, 그냥 그뿐이지 외모도 인상적이고, 호감가고, 그것도 아니고,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채식주의가,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채식주의자고 피자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영어회화반에 놀고, 자기 그 청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그 청년 때문에라도 영어회화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잘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 청년한테 잘 보려고. 그런데 그 청년이 몇 달 다니더만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피자도 맛이 없어야 못 먹게 되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이 사람한테 선생님, 내가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내가 왜 그 청년을 좋아하는지. 내가 나이도 일시단 어리고, 난 위시 갖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절만 조건이 하도 없는데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또 이제 계속 정신분석, 비의식을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나온 거예요. 또 이야기하다가 그 청년 특징은요, 키 좀 크고, 뿔탕경 끼고, 그리고 가톨릭이고, 하다가, 가톨릭? 말해볼까, 가톨릭?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대 갔는데, 그 성대 가보니까 그 신부님 한 분이 키도 크고, 뿔탕경 끼고, 그리고 아주 잘 볼 때 너무너무 멋진 그 신부님. 그래서 제가 이곳 때 너무 마음을 졸였대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성당을 그만둬 딴 데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을 그냥 혼자서 간직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았지요. 20년간. 그런데 그 청년 딱 본 순간 그 청년이 가톨릭이고 키도 크고 뿔딱 끼고 얼굴 좀 못생겼지만 매력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신부님을 연습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 청년한테 유도 없이 그래 가고 그 청년이 그냥 떠나니까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 청년이 안 먹던 고기도 자기도 안 먹게 되시고 그리고 또 피자도 안 먹게 되시고 그러다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고기를 한참 못 먹었어요. 못 먹다 이제 엄마가 한 고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걸 안 먹으려 하다가 내가 쏟고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 어렸을 생각 이 쏘아가지고 내가 고기를 못 먹을 필요 없지 하고서 먹기 싫은데 억지 먹었대요. 먹으니까 괜찮더래요. 그러다 보면 고기도 먹고 자유로워졌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 결혼한 대상이지요. 결혼한 대상.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자기 엄마하고 사이 좋은 사람은 자기 엄마와 닮은 점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또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자기 아버지하고 닮은 남자를 좋아한대요. 좋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익숙해가지고 편하니까. 왜요? 그런 남자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 생각나고 자기가 수년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단 거예요. 엄마하고 수년간 지났잖아요. 그럼 편하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뭡니까? 우리가 있던 노영수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영수 군사님 조금 이제 성격이 확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영수 군사님 보면 딱 이제 말도 똑똑똑 부르시고 확실하게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좀 지시한 타입. 그래가지고 우리 영수가 누구한테 장가하는가 봤어요. 봤더니만 외모는 좀 다르지만은 성격이 그런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제가 주사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영수저에서 결국 저것만 비슷한, 저 누나와 비슷한 그런 여자한테 가네. 그런 여자 좋았으라기보다는 10년간 그래 지났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알고 그 사람 괜히 편하다.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닮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빠가 닮아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고 하면 좀 낫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너무너무 큰 이 비의식은 특징이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의욕고 황당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이에요. 상식이 안 통해요. 아니 그 청년하고 그 신부님하고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님한테 갔던 그 감정이 그 청년이 좀 비슷한 점이 어떻게 있다고 그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참 우리 사모님 때 이제 고백을 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좋아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한 동안에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고물씨를 바꿔 씌워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그 여자를 못 보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못 보내가지고 그리워하고 우리 사모님 보기 전이었어요. 그래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차를 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말도 한 번 안 그려봤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그분하고 비슷하게 하면 그냥 마음이 막 가고 막 연하는 감정이 막 되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만나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갔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버리고 있어요. 이젠 없어요. 밤에 저한테 막 깨워가지고 그냥 이실 직구하라고 막.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오경호가 그 사람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그만으로도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비합리적.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리고 또 비현실적. 현실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믿어버려요. 비의식은. 비의식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래요. 비현실적. 시간 개념도 없어요. 옛날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걸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비싼 대상 만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또 그쪽으로. 시간도 없어요. 시간 개념도. 시간 개념 없다니까 약속 시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막 그 20년 전에 그 감정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그냥 그 감정이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의식은 보면 음악에 크고 넓고 깊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옥민 집사님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분에 대한 그 상한 감정들, 그것들 많이 토스에서 빼냈대요. 다 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그런 저한테 마음 아픔을 줬던 그런 분을 생각하면 이제 뭐 수십 년 된 일이고 다 뺐지 싶은데 또 나와요. 그리고 알지 못한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비의식 속에 많이 숨어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크고 넓고 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간에 들어가 있고 그게 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무엇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비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 사람 보기마다 심오증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 비의식이. 비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다? 비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삭교 안에도 가난했던 그 어린 삭교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삭교를 악착같이 돈 벌어. 세리가 되었으라 돈 벌어. 세상이 되었으라 돈 벌어. 악착같이 돈 버는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뭐가?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비싼 책만 봐도 그냥 이세에 마음 끌리게 만들고 그 아이가 삭교 아니고 오늘 봤던 입다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의식 속에 살는 그 아이를 찾아내야 돼요. 비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를.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 영적 성숙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비의식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비의식이 막 혼돈 상태로 막 카오스 혼돈 상태에 이 비의식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이 성리 지배하시는 그런 코스모스로 바뀌시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 성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는 비의식들 정리, 뺄 건 빼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빼요? 그래서 토스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토스를 기도, 회기도 하면 우리 안는 비의식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상한 감정들, 억울했던 것들, 그리고 미워하는 것들, 외로워하는 것들, 시기 싫다는 것들, 열등감들, 그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비의식이 정리가 되시고 쓰레기 빠지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자꾸 들어가시니까 그분이 자꾸 청소하시고 성전 청소. 그래서 우리가 바뀌시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바뀌시고 사람 표정이 바뀌시고 하나님 대한 태도가 바뀌시고 다른 사람 대한 태도가 바뀌시고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수련회를 준비해서 제가 바뀌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습관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자, 비의식 속에 있는 찾으라. 그 다음 그 아이를 찾았으면 불러내고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해줘라. 며칠 하나를 풀어주고 그 아이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 아이의 있는 슬픔을 다 빼주고 억울함을 빼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알고 이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젠 삶이 존재가 사방식에 삶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게 성숙한 삶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치려면 어느 단계로 들어야 된다? 비의식.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신분석한 데서는 뭐 1년 걸리고 몇백만, 몇천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는 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일 찬하시고 주님,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상처 그런 비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제 행동, 제 말하는 것, 제 대인관계, 제 신앙, 제 인생을 많이 결정하는데 그것들 안 좋은 것들은 이번에 그 아이를 찾아내고 그 아이를 풀내고 그 아이를 취해서 이젠 성숙해지고 변화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일도 주님께서 저를 꼭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일 찬양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왔어